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를 쉬고 돌아왔는데 우리 시장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양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어제 그리고 연휴 동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딥시크 관련된 시장의 충격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일단은 설 연휴가 우리 시장을 좀 살린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에 대한 충격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큰 낙폭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연휴 사이에 딥시크에 관련된 논란들의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 AI 시장에 완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 쪽에서 만드는 딥시크에 대한 의구심도 한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연휴 사이에 금리 결정,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금리를 인하했고요. 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도 발표됐기 때문에 연휴 사이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1월 FOMC가 열렸는데 매파적인 동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에 관세를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달러 추세를 예상하게 됐는데 그 여파 때문에 환율이 오늘 개장한 이후에 20원이나 튀어서 네.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매도칠 수밖에 없었고 기관은 방어하지만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리스크 요인을 안고 출발하는 오늘 시장인데 또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한 주간은. 네. 그래서 그 흐름들이 또 거래대금 축소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그 희비를 잘 판단하시면서 옥석가리기 필요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휴를 쉬고 돌아오긴 했지만 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달을 잘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2월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럼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은 뭘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 딥시크의 여파가 우리 시장을 좀 흔들긴 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파, 흔듦의 정도가 크진 않았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은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HBM, SK 하이닉스가 오늘 큰 폭의 낙폭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휴 전까지 그래도 순항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딥시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 쪽의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AI의 투자 수에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이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대로 여파를 받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역시 함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조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AI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게임이나 AI 소프트웨어,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딥시크 쪽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AI를 만들 수 있는 이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 누군가가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이제 AI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은행주들도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항공주, 자율주행, 엔터가 그나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조선 방산주들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조선주는 특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딥시크 연휴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놈의 딥시크가 도대체 뭐길래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지,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6%, 17%가 왜 빠지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AI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AI
프로그램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인데 딥시크. 쉽게 생각하시면 챗 GPT의 중국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AI를 구현해낼 때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사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엄청난 전력 소모를 통해서 AI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이나 패턴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 바로 딥시크였습니다. 저가형 GPU 2,000장만으로 AI를 구현해냈는데 이것의 성능이 챗 GPT 못지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챗 GPT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오히려 중국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동안 AI의 선두주자라고 여겨지던 오픈 AI 쪽에서도 이거 우리 걸 갖다가 써서 만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데이터 도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의 딥시크를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거나 도용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바로 제재를 가한다거나 뭔가 보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자, 이것이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를 겪었을 때 소련에서 갑작스럽게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해서 우주에 떨궈놨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먼트가 AI 쪽에서도 이제 중국의 추격 때문에 발생했다. 미국의 AI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AI의 상용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AI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이것을 상용화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미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파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자세하게 주가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직간접적으로 가장 연결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20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일부 줄이면서 그래도 양봉입니다. 그래서 현재 8% 약세로 20만 원 선 위에서는 움직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저성능 반도체로 AI 모델을 좀 구현했기 때문에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워낙 잘해도 문제인 게 고성능 칩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던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K전자가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이 기업이 왜 갔냐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고 장비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중소형 반도체 기업에 되파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장 출발한 이후에 상한가 가서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흐름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8,890원이다라는 그런 주가의 흐름 말씀드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증착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수혜주로 분류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출의 한 86%가 중국 판매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희비는 좀 엇갈리면서 MK전자와 반대로 오늘 3% 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네이버 카카오가 수혜주로 분류가 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카카오 오늘 장중 IT 기업으로서는 반색을 하면서 뛰어오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는 거고요. 전력주가 피해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딥시크발 충격에서요.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9%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면서 이게 양봉이라는 사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딥시크의 여파를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자, 일단은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4,900억 원대였습니다. 우리가 잠정 실적 발표했던 것보다 약간 줄었고요. 반도체 부분이 중요했는데 이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우리는 3조 원대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나왔네요. 2조 9천억 원대, 결국에는 2조 원대를 찍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 숫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고, 그래도 작년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300조를 넘었습니다. 300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연간 매출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상황에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4분기에 연구개발비를 10조 원 넘게 투자했다라는 수치도 공개가 됐고, 작년 연간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3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HBM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뭔가 빛을 발하고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부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SK하이닉스만큼 떨어지진 않는데 딥시크발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고, 자, 이 외에도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HBM3E의 8단 엔비디아 공급 승인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속보로 전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삼성전자 이제는 진짜 바닥일까요? 안 좋은 이야기에 겹악재, 악재들을 다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딥시크발 충격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덜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저성능, 그러니까 성능이 다소 낮은 그런 HBM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줬고요. 오늘 2% 하락하면서 52,500원 선, 블룸버그 통신의 HBM3E 8단 제품이 엔비디아에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에도 큰 반응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와 주요 매출처나 고객사가 있는 그런 기업들 골라봤는데요. STI가 패키징 사업인데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약세 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SK도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5% 약세입니다. 한양 ENG도 매출처 최대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인데 오늘 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NS텍 역시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온 기류는 좀 차갑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관련주의 흐름 보셨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딥시크와 트럼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굳건한 업종은 역시 조선주입니다. 올해는 조선주가 강하다라는 것을 1월에 여실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난주에는 또 하나오션이 실적 발표했는데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상승 탄력이 오늘도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이 올해도 어쨌든 조선이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K조선의 실적이나 수주량이나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LNG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사의 수주 잔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LNG 운반선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전부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LNG 운반선이 우리 시장에 올해 조선주들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MRO 사업, 그리고 미국의 군함정 수주,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자, 하나오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오션이 지난주에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2,379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4년 만에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요. 이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그룹이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꾸고 대대적인 투자와 대대적인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나그룹이 이렇게 편입을 한 지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그룹에 대한 인사이트나 시장에 대한 평가들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올해 미 해군에서 MRO 한 5에서 6척을 더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조선주, 그 안에서도 하나오션, 하나엔진 같은 종목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들의 주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하나오션이 달리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실적이 또 잘 나와줬고 전 사업 영역, 그러니까 해양, 상선, 특수선 모두 좋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9,500원 선, 6만 원 선 터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흐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포함해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왜 국내 조선 3사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연간 수주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다. 수주 곡간 잘 채워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엔진 역시 오늘도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 지난 거래일까지 오늘은 장이 마감되지 않았으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8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기관의 매수에도 조금 붙는 흐름들이었는데요. 올해 증권사는 올해 그 실적이 또 한 번 한 차례 업그레이드될 것이다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2% 강세 흐름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다운됐는데 조선주는 활기를 여전히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에 딥시크발 충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연휴 동안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 연휴 이후의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업의 기업이죠. 딥시크가 미국의 허를 찔렀습니다. 오늘 AI발 충격, 시장의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1월 FOMC가 마무리되면서
매파적인 동결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도 함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뉴욕 시장이 겁을 엄청 먹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던데 큰 기업도 아니고 딥시크 충격 때문에 돈이 하루 만에 엄청 많이 날아갔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공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2배에 달하는 돈이 하루 만에 시총이 확 날아가서 우리도 이거 만만치 않겠네. 연휴 내내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연휴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긴 연휴를 쉰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네.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오히려 있겠습니다. 쉬어서요? 예, 쉬어서.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휴가 막 시작됐을 때 이게 터져서 야 연휴 내내 굉장히 힘든 연휴를 그러니까 몸은 고향에 가 있지만 마음은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음 날 공교롭게도 이제 바로 반등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격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딥시크에 대한 일단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차분한 여러 얘기들 그리고 딥시크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신 분들, 활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해해 보신 분들까지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위력이 대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그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첫날 충격을 완전히 지금 엔비디아도 주가는 회복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했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이 회피 경로를 찾았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7나노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7나노를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7나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 노광 장비를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다 4번 그 레이저를 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네. 우회로를 찾아냈다는 게 네. 대단한 거고요. 네. 이번에도 그런 걸 찾아낸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아직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글로벌 AI 생태계가 이제 점점 심화될 것이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생태계에서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하이닉스의 저는 하락이 조금 과하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하락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이러한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거의 성명 비슷한 것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형 우리가 이제 그 블랙웰 그 GPU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재고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게 제가 갤럭시 23입니다. 지금 25가 나왔죠. 네. 24입니다. 24인데 1년 만에 24는 이제 제고가 된 거죠. 그쵸. 굉장히 주기가 빨라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구형 GPU를 지금 현재 중국이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구형을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저개발 국가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GPU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재고 소진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재고 디램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분명 HBM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재고 소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끌어가신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사라라는 것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고 소진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왜냐하면 이건 이미 회계적으로 다 처리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꼭 나쁘게만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신 칩,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그 이전 칩이 또 그걸 사서 쓸 거니까 다른 그렇죠. 고객사들이 그거에서 오는 매출 인식 이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이제 신경을 화면 써야 잠깐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갤럭시 24인데 갤럭시 24를 이제 누가 사겠습니까? 25를 사죠. 근데 갤럭시 24를 가지고도 팔릴 거니까. 갑자기 뭔가 이게 만들 수 된다. 있으니까, AI 그러면 모델을. 25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20 사는 사람도 분명히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 비용을 다 떨어버린 건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부 연구원들도 사실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반도체고 그렇죠. 예. 그거보다 성능이 약간 낮은 삼성전자에서 죽으란 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예, 예. 어찌됐건 지금 문제는 또 빅테크 기업들은 놀라긴 했어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딥시크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워룸을 전제 WAR 워룸을 좀 설치했다 이런 이슈도 나오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오픈AI가 이게 뭐 베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추출했다고 해야 될지 증류 기술이라고 또 고급 단어를 쓰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합성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았다는 건 오픈AI도 좀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들까지는 그동안 막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문제는 촉발이 됐는데 이 파장은 어떻게 미칠까요? 그 증류 기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라고 해보니까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증류 기술, 정제 기술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증권 방송업계에서 이지혜 기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선배님의 어떤 좋은 거, 방송이라든지 워딩이라든지 화장하는 것을 당연히 따라하는 거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AI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를 만든 다음에 이걸 해서 결과치가 나온 거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나운서 누구야? 이지혜 기자. 딱 나오죠. 그러면 왜 이지혜 기자가 나오냐? 이거를 이제 역추론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AI가 갖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봤자 얼마나 따라오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정말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후배가 하나 푹 치고 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내 대본을 혹시 베낀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뭔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발전 과정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런 것들을 후배가 선배를 따라간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따라오지 마. 넌 새로운 걸 만들어. 이거는 이제 특허와 관련된 거지만 특허도 유사한 거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다시 이제 이 결과물이 바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들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네카워라도 어디 한 자리 좀 낄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 회사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팔고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싸움은 걔네들끼리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싸움을 이미 하나는 못하고 하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면 뭐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후배들이 많이 양성되면 방송의 질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탁월한 되는 비유를 좀 겁니다.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이 되기 되는 때문에 겁니다. 그걸 예.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어쨌든 오픈AI가 주도하는 IT 업계는 미국이 장악하는 줄 알았지만 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 놀라긴 했을 겁니다. 어쨌든 딥시크를 시작해서 중국의 파상 공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게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가 우리 정말 좋은 제품 만들었거든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오히려 딥시크발 이런 이슈가 그 AI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슈퍼 사이클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예. 챗GPT를 씁니다. 예.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4.5 쓰시나요? 예. 그 버전은 모르겠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유료 결제해가지고 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과거의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 자국용 버전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시장이다. 지금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 중국 내 자국 시장.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포탈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건 자국 시장 내에서만 지금 되는 거죠. 이게 왜 자국용이다라고 제가 갑자기 화두를 꺼내냐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제 SNS에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중국 관련해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예 못 하더랍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스스로가 그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를 다 뺀 상태 아니겠습니까?
챗GPT가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딥시크에서는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린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수용이 아니겠나라고 해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여행을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작동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커지면 뭐 나중엔 진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되면 표준화라는 것들도 분명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재 기자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라고 그래서 VHS 방식이냐 네. 베타 버전 방식이냐라는 건데 원래 기술이 뛰어났던 건 베타 버전 방식이에요. 일본의 베타 버전 방식이 전 세계에서 화질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VHS 방식이 이것을 표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챗GPT,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픈인데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누가 시장을 장악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것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더군다나 중화권을 먹는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더 치열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잘리는 거 아니야? 중화권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충격을 더 받은 게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슈를 그 연휴 내내 보면서 무릎을 탁 친 게 역시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중국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네. 원래 짝퉁 이런 부분 네. 굉장히 유명해서 명품은 중국에서 살아야 된다. 네, 비슷하게 예, 베끼니까. 맞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결국 이거를 우리는 미국 빅테크보다 괜찮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한 네. 셈이니까 엄청 따라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초성비 갑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성비, 네. 인구도 많으니까 인의 전술,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꿀 수 있을까? 예, 이런 공포감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개발은 자금을 쏟아붓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막대하게 자금을 이제 쏟아붓고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선두주자가 개발하고 있는 속도와 후발주자가 개발하고 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상당 기간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역시 돈을 쏟아부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내 전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랑 상관없이 이게 터지기 전에 연휴 처음에 이제 봤는데 글로벌 공대 순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어디 평가 기관이 다르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순위를 올린 게 56이에요. 56이요? 56등에 우리나라 그 네, 대학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대학이니까 네, 제가 네, 언급하지는 네. 않겠습니다만 20위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대학을 빼고 나면 다 중국 대학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8개가 중국, 네, 그 뒤에도 이제 뒤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 것만 하나 딱 보였기 때문에 인재는 그 밑에 갖췄다. 인재를 갖췄다라는 것이 갖췄다. 굉장히 예. 무섭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예를 종종 드리는데 우리가 80년대에 서울공대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가장 좋은 그분들이 만든 게 뭐죠? 네카오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능 성적 1등이 어디 가죠? 의대를 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수능 1등이 어디를 가느냐? 다 공대를 갑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반도체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자. 중국이 결코 정말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가장 중요한 축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 이쪽도 좀 쭉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AI 그 반도체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걸 중국 딥시크가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준 셈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쿨하게 이런 이슈 괜찮아. 오히려 미국 산업을 발전시킬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배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더 이제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현재 지금 이제 기술 이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이 불법
문법 이민을 굉장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기술 이민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도계들이 많이 이제 기술 이민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대학이라든지 어떤 연구소에 취업 허가서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문호를 더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제도를 더 강화하면서 디테일하게 정밀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사양에 대해서는 더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밖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늦추는 정도일 뿐이지.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개발자 2세들이 나오는 건데 제보다 윗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기술을 개발해 왔고 그들이 아까 얘기한 글로벌 유수의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과거에는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웠던 기술을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라는 것을 보면 늦추는 정도밖에 저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생각할 게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앞으로 이미 뭐 이 딥시크발 AI 충격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피해,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혜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챗GPT를 안 써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좀 얘기를 하면 잭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분화된다라고밖에 분화되는 시장으로 우리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모든 걸 장악했다라면 우리가 저사양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거죠. 자, 뭐 우리 이데일리에서 이재 기자가 모든 시간을 다 커버하면 가장 좋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핵심 시간만 하고 나머지들은 후배들한테 좀 주거나 다른 분들하고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챗GPT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시장,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건 고급 시장으로 가는 거죠. 많이 이제 그 고급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딥시크 같은 정도만 하더라도 뭐 대학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저사양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절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분화한다라고 치면 전 지금 변동성이 오히려 당혹스럽게 나중에는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혜 피해가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는 현재 지금 내년까지, 올해까지 지금 현재 납품 계약이 끝난 것을 납품할 거고 블랙웰까지 넘어갈 것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거고 저는 오늘 전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주가가 그동안에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력이 주가가 과도한다는 것 외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빠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를 쓰건 딥시크를 쓰건 또 딥시크가 전력이 좀 덜 먹는다 하더라도 안 쓰던 사람까지 딥시크를 쓰게 된다면 그 총합이 여전히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주가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의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주워 담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겠네요. 주워 담는 전략.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세,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이트라는 것은 대세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대세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뭐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가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니 해도 AI 성장세는 반도체 업계의 굉장히 성장 동력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슈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뭔가 튀어나오겠죠. 이런 변동성 파과 안에서 우리는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고 리스크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잡는 그런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그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도 좀 잠시 하나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딥시크 때문에 약간 뒤쳐질 수 있는데 딴 때 같으면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이면 FSD 지금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은 못 나왔는데 또 미래는 그럴 거야라는 거에 반응해서 주가가 또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현명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FSD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안전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레벨 5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안전성을 이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봐요. 네. 중국에서 충분히 FSD를 실험을 했고 솔직히 사고가 안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언론이라든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도 언론에 이제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져와서 해보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악재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심정적인 부분까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핸들 못 맡길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그리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로망,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배기음 이런 건 못 놓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놔야 될 이유를 못 찾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요거는 지켜보자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환율이 20원이나 뛰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1,451원.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가 쉬는 사이 또 1월 FMC가 네, 열렸어요. 매파적의 동결로 결론이 일단 났잖아요. 아, 고금리는 계속되겠네. 뭐 이런 흐름도 있고 뭐 관세 부과 그런 조치도 뭐 있고 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0원이면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시장을 확 이슈를 잡아먹느냐. 근데 이제 과거 이슈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사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거고 트럼프 정국이 이제 그 당국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건 이슈가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데일리도 지금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같으면 이게 제일 1번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딥시크 얘기를 하겠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방송을 보실 때도 어떤 것부터 거론되느냐가 시장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단계고 환율이 반짝 뛰었지만 우리 환율도 1,45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슈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금리 이런 결정은 굉장히 시장의 화두인데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뭐 충격, 뭐 딥시크 충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죠, 딥시크 충격이었죠.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더 뭔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느껴지는 오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 이슈들 쭉 한 번에 아주 시원하게 대담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좀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예,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해서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약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이 지수를 계산합니다. 질문 내용은 주로 가계 수입, 소비 지출,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건데요. 이를 종합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 심리는 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이죠. 소비는 경제의 세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중 가계가 주로 담당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만약 소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생산도, 분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소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측하고 앞으로의 경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점이 100입니다. 만약 100보다 크다면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낮아졌다면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소비자 심리 지수를 통해 기업은 앞으로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개인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소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요. 발표되면 이데일리 TV가 꼭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채팅창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 특히나 연휴 긴 휴장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요. 오늘 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뭐 이슈도 네. 너무 많고 해서 좀 걱정 어리게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뭐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딥시크의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좀 강력하게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 8천억 대가 지금 자금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조금 강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95선의 지지 여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점으로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밑꼬리를 만들면서 살짝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6선 근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2,495선을 이탈시킨다면 그땐 2,443선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좀 내려간다면 707선 정도의 지지 여력.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변동성보다는 현재의 이 등락거리는 이 어느 정도 요 안에서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뭐 강력하게 자금이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최근에 연기금이 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력보다는 일정 폭 안에서의 등락이 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큰 폭의 방향성이 지수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슈적인 아니면 어떤 개별주적인 어떤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슈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있기보다는 그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도 이슈를 받는 그 섹터나 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오늘 시장 이야기하면 딥시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딥시크 이슈 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많이 접하셨을 것 같겠는데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며칠 좀 기다리면 반등이 좀 다시 원래 수준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여 오늘 뭐 좀 내려간다고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좀 그냥 버티시면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AI 스타트업 중국의 이 딥시크라는 기업이 미국 오픈 AI 대표 모델인 챗 GPT와 맞먹는 AI 모델을 이번에 뭐 이제 오픈 AI가 투자한 비용이 한 5.6%, 한 78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개발을 완료했는데 성능이 좀 비스무리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력한 어떤 그런 변동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R1이 미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79.8%의 정확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이 오픈 AI가 이제 기록한 79.2를 좀 앞선 상황이고 또 코딩 테스트에서도 일단 65.9%를 기록을 하면서 63.4%보다 조금 더 이제 앞서는 그런 상황을 현재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려면 인프라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저 비용으로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다시 이제 국내 AI 관련 이제 개발 업체들이 다시 활발하게 개발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접쳐지면서 이 AI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오픈 AI가 이 딥시크가 우리의 AI 기술을 도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이제 강력한 상승력을 또 이제 보일 수가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종목들을 볼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AI를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네이버죠.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현재 개발을 해서 점점 이제 그 적용처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한 지금 5.8%, 5%대 이상 상승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력이 만약에 잘만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이전 고점 부근인 한 23만 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고 그리고 혹여 뭐 23만 원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네이버의 상승력을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도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NPC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한마디로 이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AI로 이제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협력 이 캐릭터를 최초로 좀 공개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으로 오늘 좀 강력하게 한 4%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지금 3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전 주가 정도 수준인 한 45만 원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7만 원대 돌파 여력을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잘 돌파를 하게 된다면 45만 원대까지 한번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베이스가 오늘 좀 장중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정시태반랑 같이 좀 엮이면서 또 같이 이제 상승력을 좀 가장 강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한 장중 18%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쭉 밀렸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근데 요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상승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또 재차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을 자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2,700원 이상 또 시세 상승력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만 상승력이 이전 고점을 살짝 넘어선다면 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이 또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기준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초를 띄우면서 상승력이 한 10% 정도, 12%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장 시점 이후로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회복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잘만 상승력이 쭉쭉쭉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한 8,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이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딥시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보급됐을 때 앱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이 더 빠르게 확산된 것처럼 지금 가성비가 좋은 AI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이런 거에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투자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카카오 8%, 네이버도 6%가량 상승하고 있고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요. 오늘도 조선주 굉장히 잘 갑니다. 견조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세 우려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좀 1월 그리고 2월까지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네. 이번에 네. 수주를 한 4년치를 확보했다는 이슈가 4년치요? 네, 4년치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제 기록했던 수주 물량 대비 4배 정도를 이미 이제 확보를 했다는. 4년치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다 확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네. 딱 맞물리면서 이미 이제 그 기간 동안 호실적을 낼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를 네.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올해도 긍정적인 지금 수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이 관련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나오션을 찝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대 상승력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조선 관련 섹터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고, 현재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흐름을 보면 종목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움직일 때 이제 뭐 그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잖아요. 대장 섹터 막 이런 종목들. 그런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좀 강력한 상승력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상승 추이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금 임기 기간 맞물리고 그 임기 동안 호실적을 낼 수 있는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조선주 한마디로 대장 섹터를 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전력 기자재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기자재는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조선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장기 투자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저항 라인을 잘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현재 이 상승력이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이 좀 유효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성중공업도 지금 그러한 비슷한 패턴을 현재 이제 만들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올라간 종목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을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 3사 중에 가장 지금 적게 올라간 상황이고, 또 HD 현대중공업 또 이후로 2등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가장 좋은 또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수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은 있지만 그래도 호실적을 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동반 상승력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후발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그에 발 맞춰서 주가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가량은 더 길게 좀 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의 공략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섹터 중에 있을까요? 네, 오픈 베이스 골라보았습니다. 오픈 베이스요. 네. 왜냐하면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주가를 좀 월봉 흐름을 보면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강한 상승력이 나온다고 해서 일봉상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월봉상을 보면 완전히 지금 바닥권이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상승폭은 좀 일정 부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보안 관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대량 데이터를 빼돌린 의혹,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픈 베이스가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데이터 유출 관련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대응에 성공했다고 또 이제 언론 보도까지도 이번에 나온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최근에 또 정치권, 이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같이 또 이제 이중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일단 뭐 이제 1차적으로는 한 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제가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3,000원 자리 노려보시되 만약에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3,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오픈 베이스였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시장 변동성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뒤늦은 HBM3 8단 공급 승인 소식, 딥시크발 엔비디아 충격, SK 하이닉스로 전이입니다. 자, 다우 나스닥 뭐 다 새빨갛네요. 전부 중국 빼고. 자, 다우는 지금 이제 한 끗 남았군요. 44,822.13. 2024년도 12월달 45,073.63. 오늘 밤에라도 신고가를 갈 수가 있겠네요. 역사상 신고가. 대단합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또 지금 그 2만 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지금 또 세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딥시크발 충격을 바로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하락갭을 메울 수 있을런지가 관건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하락갭을 일단 다 메웠고요. 다우랑 S&P 500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물론 하루의 변동성은 그 상승폭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 때 하락 갭이 훨씬 더 컸죠. 지금 결국에는 다시 그 위로 올라갔던 게 한 번에 주저앉아버린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야, 독일 닥스는 이건 뭡니까 혼자. 자, 지금 와 21,732.05. 자, 역사상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1월 달 들어서 다시 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세죠. 자, 딥시크발 충격도 독일 닥스에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독일 닥스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전혀 지금 뭐 딥시크발 충격이라던가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독일 닥스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독일 닥스의 시가총액 상위가 무슨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혼자 독야청청 가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이 지금 세계의 시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자, 지금 이 브라질도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IT가 안 좋은 틈새를 타서 지금 이렇게 자원 국가인 브라질 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입니다. 예, 인도도 일단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이 이 선진국의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랑 심천입니다. 상해, 심천은 계속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상해도 지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천으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뭐 마이너스죠. 예,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중국도 아시아지만 니케이랑 지금 대만인데 니케이가 지금 거의 4만으로 붙여놓은 모습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은 TSMC가 있는데 지금 일단 급등했어요. 갭상승해서. 자, 지금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TSMC는 그다지 큰 충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아, 역시 이 121선이 관건이었는데 거기서 내려앉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를 그쵸. 하필이면 거기서 그 나옵니까? 그 소식이? 자, 12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면서 지금 21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 21선 돌파해서 다시 지금 상승세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1450원을 돌파하여 자,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환율이 부담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없어졌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거의 지금 7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금 11시인데 아, 이렇게 되면은 1조는 달성이 그냥 가능한 지금 시세거든요. 지금 1조 순매도는 지금 확실시되고요. 얼마까지 팔지가 지금 장 마감까지 가봐야겠는데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간다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더욱더 급등시킬 우려가 있죠. 자, 지금 외국인은 계속 장 초반부터 시작하여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지금 6천억 돌파했죠. 2천억, 4천억, 6천억 돌파하는데 지금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9시 30분 넘어서는 순간에 벌써 6천억이 돌파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벌써 6,700억인데 지금 1월 13일 날 8,700억 저 순매도 돌파는 지금 바로 눈앞에 왔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달 통틀어 최고의 순매도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지금 오늘의 추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어제는 두들겨 맞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어닝 컨센서스를 못 넘었다고 해서 또 급락을 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부터 시작하여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딥시크발 충격을 돌아가면서 맞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죠. 아까 보면은 자, 히타치가 4.46%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이 제약이죠. 6% 급등하고 있죠. 자, 지금 도쿄 일렉트론도 2.44로 지금 이 큰 어떤 적인 없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도 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큰 움직임이 없죠. 우리나라랑 완전히 지금 대변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주가 우리나라는 지금 급락하고 아까 전에 10% 빠지던데요. 지금 히타치는 오히려 4.4%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미반도체 10%가량 빠지던데 장중에 여긴 도쿄 일렉트론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한 반도체 장비와 이 전력기기 관련주가 여기서는 오히려 일본에서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게 지금 다 그 딥시크발 엔비디아 충격이 전이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 뭐 비싼 칩이 필요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받쳐주는 전력기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은 오히려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강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일단 개파락이 크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2025년도 2분기 영업 실적 발표가
지금 그 매출이 696.3억 달러 나왔습니다. YOY 기준으로 12.3% 증가한 수치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8.5억 달러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23달러, 요것도 컨센서스 0.12달러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다 상회를 했는데 왜 저기 됐느냐? 여기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불안감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 255.4달러, 4억 달러인데 플러스 19%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258.3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이 부분에서 또 지금 걸고 지금 시장에서 끌고 내려간 거거든요. 물론 사실 그동안 오른 거 보면 여한이 없긴 하죠.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서 지금 컨센서스 하회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많이 빠졌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못해집니다. 이거 뭐 변동성이 없고요. 뭐 하나 뭐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 작년에 A주 시장에서 순이익이 5억 위안을 돌파한 기업이 220곳에 달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상해 1등인 상해 시가총액 1위 귀주모테주와 이 심천 1위인 CATL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순이익이 5억 이하를 돌파한 기업 220개가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심천의 닝더스다이 이것도 지금 5억 이하 돌파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주가는 뭐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자,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21선 돌파했죠.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지금 10년선을 이탈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21선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죠. 자,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카도 하고 뭐 전기차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양산형 차죠. 자동차 회사죠. 이 미국에서 제네럴 모터스가 2023년도 4분기 영업 실적이 지금 매출액 477억 달러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수치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37.7억 달러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EPS도 컨센서스를 0.03달러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이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전기차 판매 대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기가 있지만 정책 변경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2024년 4분기 호실적이 나왔다. 이게 지금 뭐 도요타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자, TSMC 뭐 거의 없어요. 딥시크발 충격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160 대만 달러가 지금 최고 신고가인데 1135달러거든요.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지금 TSMC는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ARM 및 엔비디아가 뭐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1월 23일 뉴스고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다가 딥시크발 충격을 한번 맞았죠. 때려 맞았는데 TSMC에는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 강진조차도 영향을 못 미쳤고요. 자, 일본의 특징주 히타치입니다. 자, 히타치는 오늘 4.27%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HD 현대일렉트릭은 10%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상반되고 있어요.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히타치는 오히려 지금 갭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어떤 부분인가 같은 아시아 증시에서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했는데 데이터 센터발 전력기기 이쪽이 엔비디아의 충격을 지금 받아서 같이 받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거는 많이 빠지고 일본은 오히려 오른다. 지금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건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상장 폐지가 왜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자, 말이 안 되죠. 저는 60원짜리가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 60원짜리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10몇 년 동안 60원짜리인데 상장 폐지도 안 나오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의류업체인데. 자, 이게 뭐 거래를 이제 뭐 요거를 동전주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중국 기업인데 유망한 기업이라면 미국을 가던가 아니면 홍콩을 가겠죠. 텐센트 홀딩스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상장할까요? 안 하죠.
국내 그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나 흔들려 버리면 다 망가지는 지금 상황인데 체력이 가장 약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상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많이 예전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말도 안 되는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재무에 있는 배가, 재무제표에 있는 배들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항구에 갔는데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았죠. 그런 것들이 10년 전에 막 중국발 뭐 저길 타고 막 중국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에 막 63빌딩 빌려가지고 삐까뻔쩍한 그 63층 거기서 막 투자 설명회 하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 다 뭐 꼬시고 이랬죠. 그런 그 결말들이 다 이렇습니다. 60원이에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특징주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제가 카카오뱅크랑 같이 펴놨습니다. 자, 카카오그룹은 물론 지금 그 어떤 뭐 이번 정권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조금 뭐 타격을 받았다 해서 반사적으로 요즘 뭐 오르긴 하는데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랑 메리츠 금융지주, 물론 메리츠 금융지주는 보험 지주회사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금융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카카오뱅크랑 같이 해놨는데 또 금융권이라고 분류해놓은 거 말고도 또 있죠. 지금 뭐가 있죠? 카카오그룹은 굉장히 많이 쪼갰잖아요. 카카오를 쪼개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뭐 좋은 쪽으로 보면은 뭐 특징을 살려내가지고 뭐 옛날에 뭐 효성그룹을 좀 분류한 것처럼 효성 TNC니 뭐니 효성중공업이니 분류해서 특징을 더 잘 살려낸다.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은 여러 개로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땡기는. 그럼 이제 카카오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알맹이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카카오를 보고 투자했는데 카카오에서 선수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내가 카카오 팀을 인수했는데 카카오 팀에 있는 주요 선수들이 다 이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카카오 팀에 투자한 사람들은 벙찌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히려 합병을 해가지고 자 지금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에서 인적 분할해서 국내 최초의 유일한 보험지주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메리츠 자산운용, 메리츠 대체투자운용 이런 것들이 얘네는 지금 다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는 그룹과 대표적으로 합치기 상장하는 그룹의 어떤 지금 주가의 차이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쪼개기냐 합치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갈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메리츠 증권의 지금 가장 이슈는 이거죠. 지금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누가 주인이 됐냐. 우선협상 대상자로 작년에 메리츠 화재가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 뉴스에 보면은 지금 이게 실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G손해보험에 이 가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더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메리츠 증권하고 지금 뭐 메리츠 화재랑 MG손해보험의 이 우선 협상 요걸 지켜봐야 되느냐. 근데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각 무산이 될 우려에 처해 있다. 근데 뭐 매각 무산이 되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만약에 MG손해보험까지 품게 되면은 저 손보회사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는 부분이 지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소식은 추가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청산이 될 것인가 기로에 섰다. 그리고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실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소식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안 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여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카카오 무슨 뭐 카카오 이런 그룹들의 지금 주가들이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룹은 합쳐서 그러니까 내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면 이 안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를 살려고 카카오의 훌륭한 선수를 다 살려고 카카오를 사면 카카오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좋죠. 저렇게 쪼개기 상장을 하여가지고 그 뭐 신규 상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하면서 임원진들은 다 돈을 챙기고 나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치기 상장을 하여서 계속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통해 갖고 주주 가치를 계속 높여주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쪼개기 상장을 노리고 있는 이 그룹들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하는 이 수순들 이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 옛날에 그 유명한 전쟁에서 나왔던 이 용어죠. 근데 지금 요 상황에 똑같이 대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연휴를 쉬고 왔더니 연휴에 뭐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세, 2,500선은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0.45% 하락세, 725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뭐 춘절 때문에 열리지 않고 일본 시장은 일단은 0.09% 상승, 강보합권 수준 정도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딥시크, 오늘 뭐 이 딥시크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딥시크발 영향으로 AI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얼굴 보세요. 이게 갈덩이가 아우, 이제 뭐 걱정이 없으셨나 봐요. 딥시크발 충격이 있었어도. 부은 겁니다. 네. 미국 시장 네. 열심히 아, 보느라고. 걱정을 하면서 밤샘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시다가. 네,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아, 예. 금방 붙더라고요. 네. 자, 뭐 주말이 아니고 연휴 사이에 네. 뭐 주말 사이에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연휴 사이에 뭐 딥시크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네. 연휴가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 다행이었죠. 예, 뭔가 이 완충 작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대로 만약에 그냥 월요일 날 개장하고 신의 한 수였죠. 임시 공휴일이. 그러니까요. 네, 그거 나왔으면은 더 아마 빠졌겠죠? 더 한 뭐 마이너스 15% 20%는 네.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그쵸. 예, 그렇게 나왔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완충작용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들을 많이 벌어줬다. 그러니까요.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쪽으로 봤었을 때 그거 보느라고 진짜 씩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아프네요. 네. 예, 그래서 딥시크한 모습들로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을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아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과연 이게 어떤 파장을 이끌어 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해석을 하고 또 이게 확장 국면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생각을 미국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도 좀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반응 해석들이 날마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뭐 내려가고 이게 계속 출렁거리는데 이런 미국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우리도 영향 받아서 계속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고 안에 AI 관련주라고 해서 주도를 했던 종목들도 차이가 나고 네네, 그러니까요. 예, 종목들 쪽에서 그래도 아주 민감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충격에서 그 충격을 이끌고 먼저 빨리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거기다 상대적으로는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는 섹터가 빨리 있고 회복하는 걸 찾아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벌써 이제 국내 증시에도 약간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AI 하드웨어 쪽은 말고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선택하는 네, 이런 현상들이 오늘 또 네이버 카카오 잘 가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대표적인 건 그런 쪽이고 네. 좀 자세한 거는 뭐 더존 비전이나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성격들이 살짝 달라지는 과정들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딥시크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들 이게 네. 그러면 앞으로 AI 투자와 관련된 쪽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걸 많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네. 자, 뭐 딥시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뭐 사실 딥시크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뭐 갑자기 나온 애플리케이션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뭐 1년 전에 작년에 7월입니다. 초반에 네. 작년 중순 뭐 그 정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던 거죠. 그전엔 V3 버전이었고 네. 이번에는 R1 버전이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 안에서도 성격이 약간 다른 버전으로 나온 건데 이게 생각보다 뭐 돈 많이 안 썼는데 성능이
뭐 챗 GPT만큼 나온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뭐 많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이 저비용 딥시크가 뭐 언론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게 약간은 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옛날에 공부 뭐 많이 했었네요. 이야, 네. 주말 사이에 다 아죠 이 정도. 예예예. 예전에 그렇죠. 예, 예. 미국 소련 냉전 시대에 네. 우주 개발 경쟁을 막 할 때 네. 소련이 갑자기 인공위성 쏘아버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렇죠. 인공지능에서도 중국에게 지금 추월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고 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AI가 이제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면 AI가 더 대중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갈리던데 네. 김민수 대표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IT의 뭣도 아니고 예,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예, 투자자 네.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네.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일단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네, 일단은 해석은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쪽과 함께 아까 네.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오는 AI 에이전트가 AI 빨리 시대가 더 오는 빨리 오는. 예, 그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나왔던 그러니까 좀 더 좋은 AI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더 가속화된 그리고 또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컴퓨팅과 함께 다가오는 AI는 네. 여전히 투자는 계속 해야겠다라고 봐야 되는 네,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아까 잠깐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거기서 나왔던 모델이 그러니까 훈련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습니다. 훈련용 같은 경우는 벌써 V1, V2, V3까지 V3면 안철수 연구소의 그 V3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런 쪽과 함께 훈련 쪽으로는 이제 계속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추론은 이번에 처음 보여주면서 R1이라고 네. 보여주기 그렇죠. 했던 모습들이 그 훈련용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이 R1 버전이 문제였던 거죠. 그게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저거는 생각보다 훈련과 함께 추론으로 가기 위한 이제 모델까지 벌써 빠르게 진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성과를 좀 나오기 위해서 비용들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뭐 80억, 100억도 안 되는 돈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 깜짝 놀랐던 반응인데 솔직히 그 비용 관련된 쪽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관리하는 비용과 함께 나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 지금부터 요거 이제 R1 돌린다라고 해서 딱 나오는 비용 자체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VA 1, 2, 3를 해서 이렇게 실패했던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겪었던 비용은 계산이 안 된 거라고. 수반되는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 되지.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들과 그럼 거기 나와서 이제 차용해서 나왔던 이제 데이터를 막 쓸 거 아닙니까? 네네. 데이터는 어디 걸 썼느냐라고 해서 또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지금 뭐 분의 AI 거 뺏어 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제 조사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거 빨대꽃 예. 미국 관련된 그거를 쪽들 뺏어와서. 예, 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반은 누가 닦아놨느냐라고 되면 미국 미국이죠, 쪽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의 진화를 봤을 때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늘 네이버가 강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네. 네이버도 원래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끌어왔었다. 하이퍼 글로벌 X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쵸. 그 정도 비용으로 될까라고 그쵸. 계속 의문만 하다 보니까 아니야라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네이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야라고 해서 각자 이제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딥시크가 이 R1 버전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걸 보고 네. 개발자들이 네. 얘네 오픈 소스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발전시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모델이 두 개가,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구독료를 받는 것과 그렇게 이제 API를 가져가서 거기서 활용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수수료가 무지무지 쌉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뭐 문샷 AI라고 그래서 뭐 한 네, 5개 문샷. 정도가 네. 이렇게 뭐 5개 정도가 쭉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 이렇게 비슷한 모델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AI가 들어가는
하나의 또 첫 관문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쵸.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나와서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오답률이 80%가 넘고 거기서 좀 거쳐야 될 관문들 그리고 특히 또 중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질문을 하는 간에 중국스럽게 대답하는 예,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민감한 거죠. 건 대답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게 되면 이제 써보면서 가성비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일단 구축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AI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관심은 또 어디로 돌아가나요? 당연히 더 학습을 하고 더 추론하는 과정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러면은 저는 뭐 중국의 AI든 뭐 미국의 AI든 이런 패권 전쟁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네.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약간 저는 이 딥시크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네. 이 AI 판을 약간 뒤흔들고 바꿨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인식을 바꾸는 그쵸. 거죠. 네. 인식을 바꾸고 가격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도 어쨌든 미국이나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식으로 엄청난 돈이 들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사인을 주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그 비싼 칩을 네. 독점적으로 거의 팔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휘청거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엔비디아가 돈 벌던 판도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AI 같은 인프라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뭐 마켓 쉐어 거의 뭐 80% 이상 네. 차지하던 엔비디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계속 그러면 AI 비싼 칩을 써야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의문들이 그쵸.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네네. 저희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또 비교를 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메타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나머지 기업들이 KPX 투자를 줄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이번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늘릴 것이다. 그쵸. 근데 여전히 기반은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우리 쪽은 무조건 이제 지난 기반은 엔비디아 쪽으로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추가적으로 추론이나 아니면 우리에 맞는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에이직 시대 쪽에서 변형시켜서 맞춤형으로. 가겠다. 근데 그쪽은 벌써 우리가 같이 손잡는 쪽은 브로드컴이다. 브로드컴. 라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주가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탄력들이 회복하는 과정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무게를 두겠느냐? 그러면 우리에 맞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기 위한 AI 에이전트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은 에이직 시대가 좀 더 다가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쪽들이 더 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용칩이라고 보던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점 약간 마켓 쉐어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나머지 쪽들이 더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변화되는 현상들이 지금은 앞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전에까지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면 저희가 맨날 그 수익률이나 이런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가기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학습 시장 정도까지만 해도 다 완벽하게 듣겠느냐? 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가성비가 나오는 쪽들은 물론 가성비인데 그거 말고 완벽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AGI로 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학습과 추론으로 갔었을 때 진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시장의 흐름들은 역시나 이게 부족한 거 아니냐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거기서 또 수요는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즉 블랙웰 시리즈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발열 문제를 못 잡아서 약간 실적이 좀 딜레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네. 이번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상반기 정도는 그거에 대한 분위기는 약간 실적에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간정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다. 근데 아마 역시나 다음 시리즈, 뭐 블랙웰이나 루빈 시리즈까지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으로 나가는 흐름을 봤을 때 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필요하긴 한데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네. 자리를 에이직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이직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네.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반면에 뭐 말씀해 주신 거죠. 브로드컴이라든지 오히려 메타 같은
업체, 애플 같은 업체들은 네. 오히려 이렇게 한번 판이 뒤흔들리니까 이쪽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좀 가더라고요. 그렇죠. 애플은 일단 다른 대기업들, 다른 빅테크보다 이제 오픈 AI랑 손잡고 딱 거기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또. 그렇죠. 네. 예,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안도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또 하나 메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네. 특히 이제 그 라마 같은 경우가 LLM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오픈 시스템 오픈화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지금 딥시크와 비슷한 쪽으로 나갔었을 때 거의 수수료 체계가 비슷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 있고 게다가 그를 활용하면서 먼저 맛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지금 나오는 페이스북부터 인스타 그리고 또 스레드라고 그러죠.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스레드. 네. 네. 이쪽에 메타의 AI 같은 경우도 네.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벌써 우리 월간 사용자가 한 7천만 명 네, 된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거고 그걸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차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씩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M7이 다 갔다라고 하게 네. 되면 차별화되는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AI 판이 약간 한번 뒤집혔습니다. 한번 누가 흔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네. 뭐 극명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뭐 장 초반에는 10% 넘게 하락하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9%대 하락세고 네.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떨어지고 전력 설비, 전선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뭐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거겠죠.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절대적인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아요? 네, 일단은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는 엔비디아 이렇게 못 올라왔는데 네. 하이닉스 당연히 떨어져야지. TSMC도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력이 별로다 보니까 네. 그 과정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타격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같이 네. 이어진다라고 보는 건 맞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럼 하이닉스가 이 상태로 해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끝날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쪽과 함께 에이직 시대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확장되는 국면들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바라보는 거는 엔비디아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외의 국면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도 HBM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딥시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레벨업 될 때마다 고성능 그리고 또 고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시장에 대한 다변화된 모습들이 나오는 A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HBM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정도 엔비디아가 납품한 정도뿐만 아니라 네. 플러스 알파가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예약된 거는 판매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나오는 알파가 에이직 들어오게 쪽으로. 되면 에이직 쪽으로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납품했던 것보다 단가가 더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예약된 것 외에 우리 더 무리해서 돌려야 되는데 가격이 이 정도라도 받으시겠습니까? 그쵸. 콜! 조금 더 그러면 비싸게 해도 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주가가 또 20만 원대 밑에다 보니까 에이 또 주가 왜 빠져?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그런 오해가 또 확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에는 기회가 충분히 더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이 딥시크 충격 이야기 나왔어도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에서도 더 투자할 거다. 계속 투자해서 아예 그냥 중국을 이 기회에 더 넘어버릴 거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뭐 금세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삼성전자가 이제 또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저는 또 만약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뭐 HBM3 뭐 8단 뭐 승인 받았다는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면 네. 이런 뭐 고성능 HBM 아닌 곳에서는 그냥 이 시장을 오히려 개척해서 파는 것도 방법 아닐까?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네.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얘기 잠깐 그런 쪽으로 해석하다가 금방 빠졌던 네. 이유는 아니 저거 만약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하게 되면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사양 HBM AI 칩도 이제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엔비디아가 또 빠졌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H800마저도 네. 약간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또 가성비 높은 HBM도 삼성전자는 같이 영향받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라고 또 시장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HBM3 이 8단이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 다음 단계 뭐 12단 뭐 그다음에 또 HBM4 가기 위해서는 설계 바꿔라라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이거든요. 네. 네. 연휴 사이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한테 혼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꾸중을 들었어요.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많다라고 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임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뭔가 이 일관성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던데요. 솔직히 좀 대놓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안 든다는 얘기. 지난번에는 뭐 들었다 놨다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또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훅 들어갔다는 얘기는 좀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써주긴 하겠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못 맞추냐, 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 봐야 네네.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결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해야 될 것들은 뭐 설계뿐만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의 과정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HBM4로 갔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또 바라봤었을 결과가 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노드 단계가 하이닉스처럼 그 디램 쪽에서 공정이 1C로 가는 A, B, C, 그러니까 X에서 A, B, C 이쪽으로 가는 단계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는 지금 단계에서 뭔가를 기대를 크게 한다. 아직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2% 빠졌고 하이닉스가 10% 빠졌다. 10%.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좀 떼어내서 하이닉스로 바꾸는 과정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있습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만 갖고 계시다가 네. 하이닉스까지 같이 보강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덜 간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상세가 되겠죠. 예 탄력 받게 되면 좀 나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그러면 투자의 전반적인 우리가 약간의 방향성이 바뀌었으니까 네.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계속 뭐 견고할 네. 거다라고 뭐 예상을 해주셨고. 그럼 그 밑에 아랫단의 소부장 쪽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저가 저사양 칩들도 충분히 사용할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HBM 관련된 장비들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양은 또 딱 보기 크네요. 그쵸. 이오테크닉스 네. 같은 경우 또 완전히 소외돼 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하이닉스 양 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미반도체는 딱 폭을 줄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네. 이게 솔직히 얘는 삼성 기업도 그럴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나쁘면 하겠죠.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믹스가 되는 과정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적에서 나오겠죠. 그건.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장은 이분법적으로 딱 움직인다고 봐도 결론적으로는 아마 하이닉스는 시간이 걸려서 이어짐이 좀 약간 좀 충격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역시나 HBM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보통 얘기하는 게 한미반도체 테크윙 네네. 뭐 그러면서 나오는 한계가 있는 좀 뭐 DI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는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도 성공했어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산화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기술력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라고 나오는 업체들이 아마 상반기 끝부터 하반기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또 국산화 쪽에서 어떤 앞으로 변화를 꿈꾸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네. 오늘 뭐 명함은 좀 엇갈리지만 전략 설비. 어쨌든 AI 이야기 나오면 항상 따라서 같이 올라가던 거고. 네. 오늘 뭐 그동안 너무 쉬었다가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 네. 이쪽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AI가 더 대중화되면서 더 시장이 넓어지면서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이용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먼저 이제 반응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나온 쪽들은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실 때 좀 성과를 내는 쪽,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작은 종목들, 뭐 마음 AI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 네. 예, 이런 종목들은 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짧게 그런 쪽으로 그런 거. 끊어내시고 오히려 간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부터 나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더좀비 지원 같은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도 가성비가
가성비가 좋은 AI건 아니건 간에 AI는 AI입니다. 그렇죠. 전력은 돌려야 되니까. 가동되면 전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또 똑같이 인프라 쪽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서 충격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시크발 충격 이후에 우리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 우리 시장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어느 정도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잘 선별을 해드렸으니까 대표님이 선별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설 연휴 보내셨나요? 오늘은 설 연휴간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1월 30일 미국에서는 미국 연준의 새해 첫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 들려드릴게요. The economy is strong,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cooled from their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이번 FOMC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통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I'm not going to have any response or comment whatsoever on what the president said.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do so. The public should be confident that we will continue to do our work as we always have, focusing on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goals and really keeping our heads down and doing our work, and that's how we best serve the public. Can you just comment on whether he's physically communicated his demand to you? I've had no contact. Thanks. 파월 의장은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세, 세금 정책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한 평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새로운 행정부 초기에는 정책이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지켜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우리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세계는 중국의 저비용, 인공지능, 딥시크의 충격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픈 AI가 챗GPT에 투자한 비용은 약 1억 달러. 그에 비해 딥시크가 R1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557만 6천 달러로 챗GPT 투자 금액의 약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했던 미국 AI 기업의 고비용 고성능 모델과 달리 딥시크의 R1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인데요. 딥시크의 등장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없이 효율성 높은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엔비디아의 주가는 27일 약 17% 하락했고 기존의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강화되었죠. 딥시크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도 들어보겠습니다.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because we have the greatest scientists in the world. Even Chinese leadership told me that. 이번 사태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GPU 수요가 감소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 역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중 간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정리해드릴게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은 257억 7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부진한 실적 발표에 하락하던 주가는 상반기 저가형 신차 모델 생산 계획 발표 후 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3.23달러, 매출 696억 3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각각 예상치 3.11달러, 687억 8천만 달러보다 소폭 상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 사업이 생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딥시크 충격이 더해져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타는 매출액 483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8.02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또 메타는 보유한 소셜미디어 일간 이용자 수도 33억 5천만 명이라고 밝히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긍정적 지표들의 주가가 상승하며 10회 거래에서 처음으로 7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ASML의 실적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지난해 4분기 순매출 93억 유로, 순이익 2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로 이어지는 4분기 순매하객 또한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며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애플과 인텔의 실적도 알려드릴게요. 인텔의 4분기 매출액은 142억 6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다만 향후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은 1,24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한 영향으로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 상식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2025년 보내세요. 자, 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네. 1조 가까이 벌써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1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좋은 모습으로 2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